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5일 오전 10시 26분입니다. 10시에 발표된 한국 갤럽 주간 여론조사 결과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보수층에서도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지율은 지난주에 비해서 또 크게 떨어졌습니다. 잘한다가 24%, 못한다가 전주에 비해서 4%포인트 늘어서 66%, 잘한다 24, 못한다 66, 1대3 정도로 밀리고 있습니다. 이와 연동되어 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정말 오랜만에 민주당 지지율보다 떨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34%, 민주당 지지율이 39%입니다. 아무리 여론조사를 믿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현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에 큰 타격을 주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항상 1000명 정도를 조사를 하죠. 그리고 갤럽 조사는 무선 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한 방식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입니다. 신뢰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ARS보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의 오차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 2일에서 4일 사이 전국 18세 이상 1001명, 그러니까 유권자를 상대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윤석열 국정운영 잘한다 24%, 못한다 66%, 전주는 잘한다가 28%였습니다. 그리고 못한다가 62%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와서 4%씩 오르고 4%씩 내렸습니다. 잘한다가 4%포인트 내리고 잘 못한다가 4%포인트 높아져서 66%가 된 겁니다. 지역별로 보면은 전국에서 잘못하고 있다가 높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되는 TK 지역, 대구 경북에서도 잘하고 있다가 38%, 잘 못하고 있다가 48%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잘하고 있다 28%, 잘 못하고 있다 60%입니다. 서울에서는 잘하고 있다 24, 잘못하고 있다가 70%로서 이 잘못하고 있다는 비율은 전라도를 빼면은 서울이 가장 높습니다. 연령대별로는 70대 이상에서만 잘하고 있다가 많습니다. 잘하고 있다 42, 잘 못하고 있다 37%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점은 내가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잘하고 있다가 44%, 잘못하고 있다가 48%가 돼가지고 보수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고 있다. 그 다음에 중도는 잘못하고 있다가 68%, 잘하고 있다는 21%밖에 안 됩니다. 중도가 왼쪽으로 가버렸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 자칭 진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잘하고 있다가 8%, 잘 못하고 있다가 89%나 됩니다. 이 직업별로 보면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직업군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이 자영업자들은 전통적으로 보수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자영업자들이 등을 돌렸습니다. 잘하고 있다가 27%, 잘 못하고 있다가 68%입니다.
사무관리직에 오면은 잘하고 있다는 16%고 잘 못하고 있다가 78%나 됩니다. 근데 또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내가 진보라는 사람이 더 늘어났습니다. 내가 진보라는 사람이 한 26% 되다가 이번에는 31%로 많아졌습니다. 내가 보수라는 사람이 줄어버렸습니다. 28% 정도로. 그다음에 왜 잘못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 첫째, 인사를 잘못하고 있다가 제일 중요한 이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험, 자질 부족, 무능 10%, 세 번째가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 8%, 소통 미흡하다 7%,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6%. 그다음에 또 새로 하나가 등장했습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추진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느닷없는 발표, 이게 못하고 있다의 이유로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9%, 국민의힘이 34%로 역전이 되었습니다. 무당층은 23%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주에 비해서 2%포인트 떨어져서 34%,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에 비해서 3%포인트 높아져서 39%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보내고 있습니다. 선거는 아직 2년 뒤 멀리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발표되는 이 여론조사가 국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게 점수가 박하냐 하고 저는 개탄해 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또한 잘해놓고도 제대로 홍보를 하지 못해가지고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면을 면밀히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최근 지난주에 있었던 몇 가지 사건 중에 가장 큰 것은 뭐니 해도 국민의 힘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지휘하에 갑자기 비상상황이라고 선언을 하고 이준석 전 대표를 몰아내는 일로 가지고 계속 내분을 보이고 있는 이 점, 그리고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연속적인 실책, 취학 연령을 1살 낮추는 것은 굉장히 오랫동안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발표하고, 특목고 중에서 외국어 고등학교만 없앤다고 그러는데 이게 적법한 절차라든지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발표를 했다가 이게 수습이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고, 펠로시 방한에 따른 의전의 혼란이라든지 뒤죽박죽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정책적인 면도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이다. 그 스타일이 무능하게 보인다. 건방지게 보인다. 이거 참 스타일을 바꾸기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는지 보통 이렇게 되면은 인사를 바꾸는 식으로 출발합니다. 과거의 정권이 지지율 회복하는 방법은 대통령실을 개편하고 당을 개편하고 정부를 개편하는 방식인데, 이제 출범한 지가 5월에 출범했으니까 6, 7, 8, 석 달밖에 안 됩니다, 지금.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결정적인 실수도 없어요. 결국은 홍보에서 실패했고, 이 홍보 실패의 가장 큰 이유는 청와대 이전을 무리하게 추진해가지고 국방부를 대통령실로 삼아서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된 겁니다. 출퇴근하는 대통령이
된 데다가 아무 준비 없이 출근길에 기다리는 기자들 앞에서 정리되지 않는 발언을 계속하다가 보니까 수렁에 빠진 것입니다. 이 출발은 결국 뭐니 뭐니 해도 당선 직후에 무리하게 추진했던 청와대 이전의 파생 결과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뭔가 이거 청와대 이전 이후에 지금 대통령실의 새로운 이름도 아직 장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청와대라는 것은 우리 국가 기능 중에서 머리에 해당되는데, 이 머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돼 가지고 뒤숭숭합니다. 머리맡이 뒤숭숭하면은 일이 손에 안 잡히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이 결단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내려지는 결단은 허둥대고 실수하는 수가 많습니다. 주도권을 잡고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정말 한국의 대통령 중심제가 어려운데, 그러나 세계적으로 보면은 성공한 대통령 중심제가 미국, 프랑스, 한국으로 꼽힙니다. 프랑스는 이원집 정제적 요소가 있지만 그 이유는 뭐냐? 대통령들에 대한 혹독한 비판이 오히려 대통령제를 성공시켰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고생하지만은 결국 국가는 성공하고 대통령의 부패와 대통령의 전횡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면도 한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실패가 국가의 실패로 가지 않습니다. 그게 큰 나라입니다. 김정은의 부하 같은 문재인이가 지난 5년 대한민국을 통치했지만은 대한민국은 그 5년 동안 발전했습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뽑은 대통령 윤석열은 대체 불가능합니다. 이제는 잘하도록 밀어줘야 할 때가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